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시선 집중 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40개 테마를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번 시선 집중 51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 주세요. 자, 지금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별도로 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아래 상을 참고해 주세요. 100페이지가량의 요약집 내용이고 여기서 시험에 거의 75% 이상 항상 나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정답 정하셨나요? 혹시 2번을 하셨나요? 틀렸어요. 2번 아닙니다. 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민사특별법을 공부하죠. 근데 이 민특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지금 공부하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적용 범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임법은 이제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다음에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부분부정이죠. 따라 상임법은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환산보증금이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이 합산한 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9억 꼭 외우셔야 돼요. 서울은 9억 이하는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상임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주임법은 보증금이 100억이다. 엄청 돈 많죠. 그래도 자기 집 살아요? 남 집 살아요? 남 집 살면 쫓겨나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임법은 보증금이 100억이어도 다 적용해줍니다. 반면 상임법은 돈 많은 상가임차인 보호하지 않고 영세 상임만 보호합니다. 서울에서 9억 이하는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는 돈 많은 임차인은 일부만 적용하고 이 일부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3기한 체제하고 대항력, 표준계약서 등 다음 계약갱의 신용구권, 권리금 보호 규정들 얘들을 3대표 깨갱권 외워요. 3대표가 깨갱했다. 3대표 깨갱권은 9억 초과에도 적용된다. 3대표 깨갱권 외웁니다. 그럼 잘 보세요. 9억 초과할 때 최단 기간 1년 보장 적용 안 됩니다. 여기 없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 안 돼요. 대항력은 적용되죠. 근데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9억을 초과할 때는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된다. 이거 꼭 외우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은 포인트 327번인데 먼저 1번 적용 범위는 동그라미 1번 파란색 글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영리 목적입니다. 2번 주임법과 똑같이 미등기 전세에 적용되고 주임법과 똑같이 일시사용은 적용 안 됩니다. 왜냐면 딱 이틀 빌린 사람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비영리 적용 안 돼요. 사업자 등록 대상인 영리 목적 임대차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 적용 범위는 아까 대통령이 정하는 환산보증금에 가로열고 서울은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원칙 위법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된 게 있죠. 아까 서울은 9억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게 이미 외웠습니다. 밑에 굵은 것이 보여요. 이렇게 3대표 깨갱권 이것만 적용된다. 3대표 깨갱권 꼭 외우세요.
이하는 주임법과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을 모르면 상임법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하는 거의 똑같아요. 그럼 대항력이 나오니까 자, 동그라미 1번 파란색 글씨 상임법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빼면 틀립니다. 그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임법은 주택 인도와 주민 등록, 상임법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그 다음 2번에서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자, 경매에서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폐업 신고하였다. 그럼 대항력 즉시 소멸합니다. 하였다가 소멸했어요.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하였더라도 종전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이 그대로 존속한 게 아니고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나는 거죠. 주임법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음 대항력 내용은 주임법에서 공부했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양수인이 양도인 또는 임대인지위를 승계한다 똑같아요. 그래서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똑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증금 보호도 주임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먼저 보증금 우선면제에서 자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요건과 그 다음 세무서장입니다. 확정일자는 누구한테? 여기는 세무서장. 그리고 아래 파란색 글씨 대지가액 포함한다. 다 똑같아요. 주임법과 똑같다. 다음 양가로 2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도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먼저 여기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이게 최우선이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자 내용은 동그라미 1번 주임법과 똑같아요. 자 소액 임차인이고 파란색 글씨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 갖춰야 됩니다. 다음 2번 똑같아요. 파란색 글씨 여기도 대지가액 포함하죠. 그리고 건물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해줍니다. 주임법과 똑같다. 다음 연가로 3번 임차권 등기 명령도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합니다. 자 28의 변형이란 게 금액만 좀 바꿨어요. 자 문제 갑이 2018년 5월 10일 을소유네요. 을소유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원 월차임이 400만원 이 금액을 바꿨습니다. 그럼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100하면 4억이 되고 보증금 6억을 합산하면 10억이네요. 그럼 서울에서 9억 초과하죠. 9억 초과하죠. 그러면 자 상단에서 9억 초과하면 아까 3대표 꾀갱권만 적용된다. 3이 3기연체해지 대대항력 표준계약서 꾀갱이 계약갱신 요구권 권이 권리금복이죠. 그래서 최단기간 1년 적용 안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 안 됩니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없어요. 자 문제에서 이건 이제 틀린 거 물어봤죠. 그럼 동그라미 1번 갑의 임차인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돼요.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2번 주의하세요. 지금 2번으로 써서 틀렸잖아요. 2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럼 6개월 유효죠. 여기 10억이니까 9억을 초과하죠. 그러면 최단기간 1년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유효. 따라서 그 뒤에 임대인 을도 그 기간 6개월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최단기간 1년 보장 안 되니까. 3번 갑의 꾀갱 적용되어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4번 주의하세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 갑은 X건물 소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 안 됩니다.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인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적용 안 돼요.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태양력은 적용되지만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없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시간에는 상임법 제1부를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 2부가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